모든 남자들의 마음속에는 전대물이 하나씩 자리 잡고 있죠. 8, 90년대 남자들에게는 후레쉬맨과 무적 파워레인저가, 그보다 조금 더 뒷세대 아이들에게는 유캔도나 와일드 포스 등이 있습니다. 이번 파헤쳐 보기는 마법사와 전대물이라는 특이한 조합으로 많은 동심을 자극시켰던 파워레인저 매직포스. 뭐 하다보니 결말 파헤치기가 아니라 그냥 스토리 요약이 되어버렸지만, 아무튼 바로 시작해볼까요? 마지히로!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보냈던 오즈의 일가는 갑자기 나타난 괴물의 습격을 받고 크게 변합니다. 엄마 오즈 마리는 자신이 마법사임을 털어놓으며 임페르시아라는 봉인된 명부의 마수들과 싸우고 있음을 밝혔죠. 오즈 오남매는 엄마의 의지에 따라 매직 레인저가 되어 싸우기로 결심하지만 첫 상대가 무려 임페르시아에서도 손꼽히는 강자인 우르저드였습니다. 그는 미숙한 매직 레인저는 물론 오즈 마리마저 쓰러뜨리며 충격과 공포의 일화를 선사하고 떠났죠. 시작부터 어머니를 잃은 매직 레인저는 내부 분열에 빠집니다. 카이를 포함한 3명만이 원수를 갚겠다며 임페르시아의 반응을 찾아 쫓았지만 상대는 우르자드가 아닌 불사의 반큐리어였죠. 전력이 반토막난 매직 레인저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계속해서 농락당하기만 합니다. 한편 싸움을 포기한 루시와 요나는 숨겨져 있던 비밀의 방을 발견. 어머니가 기록해둔 홀로그램 메시지로부터 임페르시아를 봉인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이며 그는 매직토피아의 천상성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또한 언제나 용기가 마법을 알려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했죠. 그렇게 다시 5명이 모인 매직 레인저. 그 용기에 응답하듯 새로운 마법이 나타나 로봇으로 변신하여 반큐리아의 부하를 쓰러뜨립니다. 근데 마법사가 왜 로봇으로 변하는 거야? 이후 임페르시아의 등장, 매직 레인저의 고뇌, 다시 용기를 얻고 새로운 마법으로 적을 격파. 이 패턴을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물론 그 주역은 합체 로봇 매직킹 조드였죠. 참고로 매직킹 조드 머리의 뾰족한 부분은 마법사의 모자를 상징한답니다. 난 검 끝부분인 줄 알았는데. 우르자드 역시 계속 나타나 5색의 마법사들을 공격했지만 가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꼬마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카이를 봐주기도 하고 위기에 처한 매직 레인저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했죠. 과연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살짝 헷갈리기 시작할 무렵 매직 레인저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느낀 우르자드는 더욱 마법을 단련시키기 위해 어둠의 수행을 시작합니다. 반큐리어는 인간계를 탐색하던 중 명부의 문을 해방시키는 문의 열쇠를 발견합니다. 그녀를 제물로 바쳐 지옥의 봉인을 푼다면 임페르시아의 군대를 끌고 와 지상계를 정복하는 것쯤 쉬운 일이었죠. 다행히 때마침 나타난 매직 레인저가 이를 저지하고 그녀를 기지 안으로 피신시킵니다. 카이는 기억을 잃어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하는 그녀를 위해 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이러쿵저러쿵 좋은 분위기를 풍기는데요. 하지만 마법의 약으로 기억을 되찾은 그녀의 정체는 천상성자 루나젤. 굉장히 차가운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15년 전 오남매의 아버지인 천상성자 브레이젤이 임페르시아의 제왕 운마를 봉인시켰으나 배신자로 인해 최후를 맞이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루나젤 역시 봉인의 열쇠를 몸에 집어넣은 후 배신자의 마법으로 기억을 잃은 것이었죠. 앞으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질 게 분명한데 매직 레인저는 너무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비난합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잖아요. 이러니 저러니 다투다가도 결국 마음을 열게 되는 그런 스토리. 매직 레인저의 용기가 상냥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된 루나젤. 그렇게 훈훈한 마무리가 되는 듯 했으나 갑자기 명부의 문이 지상계에 나타나고 수행을 끝낸 우르자드가 루나젤을 납치해버립니다. 게다가 임페르시아의 총사령관 브랑켄이 명부의 문을 열어 매직 레인저 앞에 나타났죠. 사실 1화부터 꾸준히 등장했음에도 비중이 없어 차마 언급을 못해온 브랑켄. 봉인 때문에 지상으로 나올 수도 없는 몸이었으나 더욱 강화된 우르자드의 마법으로 결국 소환된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브랑켄을 이길 수 없었던 매직 레인저는 나머지 4명이 시간을 끄는 동안 카이가 우르자드로부터 린을 구하기로 작전을 세웠죠. 그렇게 시작된 1대1 대결. 잠시 레드가 우세를 보이는 듯 했지만 애초에 5명이 덤벼도 안 되는데 혼자서 가능할 리가 없겠죠. 그래도 우르자드는 카이의 힘에 감탄하며 언젠가 어둠으로 물들여주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루나젤은 문의 열쇠를 지키기 위해 매직토피아로 돌아갔고 덕분에 이제 명부의 문이 열릴 일은 없어졌으나 아직 지상계인 브랑켄이 남아있었죠. 바로 카이가 합류하며 매직킹 조드로 합체! 브랑켄과의 결전을 벌이던 중 얼음마법이 발동되며 엄마의 기운이 느껴졌고 6명이 힘을 합친 공격으로 브랑켄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총사령관은 쓰러졌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우르자드가 남아있을 뿐 아니라 임페르시아의 목적이 마수의 제왕이라 불리는 운마의 부활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으니 매직 레인저의 이야기는 조금 더 이어집니다. 2부로 진입하면 신캐릭터가 등장하는 법. 매직 레인저에겐 새로운 아군이 합류합니다. 그 이름은 천상성자 선젤. 통칭 매직 샤인으로 임페르시아의 간부와 싸우다 개구리가 되는 저주에 걸렸지만 묘의 키스 덕분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 남매들에게 마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자 든든한 조력자로서 활약을 펼치죠. 우수한 선생님의 지도로 점점 강해지는 매직 레인저. 게다가 최고 장로라 불리는 스노우젤을 찾아가 레전드 파워를 얻고 전설의 마법사와 같은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사이 우르저드는 더욱 매직 레인저에게 집착하며 뭔가 비밀이 있다는 분위기를 팍팍 풍겼죠. 레전드 파워를 빼앗으면 단번에 운마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5세계 마법사를 임페르시아로 끌고 오지만 막상 고통받는 그들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때 카이가 반격하려다 되려 죽을 위기에 처하자 우르자드는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습니다. 바로 자신이 천상성자 브레이젤, 매직 레인저의 아버지라는 것을 말이죠. 15년 전 운마를 봉인하는 데 성공한 브레이젤은 그가 마지막으로 내뿜는 거대한 어둠에 세뇌되어 우르자드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를 만난 자식들은 기뻐했지만 그런 시간도 잠시뿐. 곧 운마가 부활할 징조를 보였죠. 브레이젤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혼자 떠나 목숨을 바쳐 운마의 부활을 막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사라지기 직전 엄마는 아직 살아있다는 말을 남기죠. 운마의 부활이 계속 지연되자 잠들어 있던 임페르시아의 신 명부 10신이 깨어납니다. 그들의 목적은 지상을 파괴하는 심벌을 통해 운마의 각성을 촉진시키는 것이었죠. 매직 레인저는 그들 중 누군가의 손에 엄마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신을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계율을 중시하고 있었기에 반드시 한 사람만 지상으로 나와 심벌을 집행했고 규율에 따르지 않으면 다른 신들에 의해 죽음을 당했죠. 그렇게 매직 레인저의 아슬아슬한 공방이 계속될 무렵 명부 10신의 리더 다곤은 아무리 심벌을 행해도 운마가 깨어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깁니다. 알고 보니 브레이젤이 아직 살아있어 운마의 영혼을 가두고 있는 것이었죠. 다곤은 계율을 어기면서까지 드레이크와 슬레이프닐 두 신을 지상계로 보내 매직 레인저를 위험에 빠뜨리고 브레이젤을 유인하여 운마의 영혼을 빼앗습니다. 한편 매직 레인저는 토두를 물리치고 어머니를 구출해내는데 이를 흥미롭게 지켜보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명부 10신 중 하나인 스핑크스. 어머니라는 존재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간들의 특이한 모습에 흥미를 갖게 됩니다. 다음 심벌 집행자는 타이탄. 그는 다른 명부의 신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무익한 살생을 좋아하지 않았고 지나가던 강아지에게 흥미를 보이기도 했죠. 이를 본 루시는 타이탄에게 다가가 그와 친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유진이 화를 내며 말리긴 했지만 그녀의 결정을 뒤집을 순 없었죠. 그때 다른 명부의 신이 지상계로 내려와 운마의 대리인으로 타이탄이 선택됐음을 알립니다. 운마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명부의 신 중 하나가 자신의 생명을 바칠 필요가 있었는데 그의 타이탄이 지목된 것이죠. 영광스러운 일을 맡게 되어 부럽다는 다른 신들. 하지만 타이탄은 생명을 바치기를 거부합니다. 루시 덕에 지상계의 작은 생물도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배신자로 찍힌 타이탄은 다른 신들에게 쫓기기 시작했고 루시가 끝까지 지키려 했으나 결국 잡혀버려 타이탄의 몸에서 절대신 운마가 완전 부활합니다. 운마는 매직토피아로 날아가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허무와 굶주림에 미쳐있는 그는 마법조차 삼킬 수 있는 존재였기에 브레이젤과 샤인마저 상대가 되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이후 지상으로 내려온 운마는 시간을 먹어치워 세상을 종말 속에 몰아넣었죠. 레전드 메가조드는 시간벌이도 못한 채 파괴되어 버리고 모든 걸 잃은 매직 레인저는 절망에 빠질 뻔했으나 이 지옥같은 세상에서도 피는 꽃이 있었습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며 다시 용기를 얻은 매직 레인저. 드디어 운마에게 첫 공격을 성공시켜 시간을 토해내게 만들었고 루나젤과 스노우젤, 엄마까지 가세하여 더욱 몰아붙입니다. 궁지에 몰린 운마는 임페르시아로 돌아가 힘을 비축하려 했으나 이를 저지한 것은 놀랍게도 스핑크스. 인간의 용기와 가능성을 지켜봐온 그녀는 더 이상 운마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반퀴리온도 공감한다며 같이 따라 나왔고 불사의 힘으로 샤인과 브레이젤을 살려냅니다. 그렇게 가족 모두가 뿜어내는 무한한 용기의 마법에 운마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하며 지상계와 천상계, 임페르시아까지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1년 후 오늘도 큰형님 샐러드로 시작하는 아침.
샤인과 미호는 결혼하여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는 중이고, 카이는 자칭 지상과 임페르시아를 연결하는 친선 대사가 되어 각 세계의 부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전부 요약하다 보니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마무리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시들어가던 전대물의 인기를 다시 끌어올린 파워레인저 매직포스. 지상파가 아닌 재능TV에서 방영했음에도 그 인기는 상당했었죠. 성우들의 열연은 물론 일회성 삽입곡들까지 전부 한글화하는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원하는 결말 파헤치기가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 주에 봐요.